이건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100% 공감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결국엔 탈출했어. 총코바님, 이번 일만 잘 되면 다음에 더 큰 건 있어요. 연락이 안 와요. 전화 안 되나 봐요. 탈락입니다. 오늘은 제가 17년 넘게 디자인, 영상, 모션 그래픽 업계에 있으면서 이건 진짜 무조건 알아둬야 될 기밀, 팩트, 사람 사이, 취업, 포트폴리오 모든 것들 경험한 것과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또 거짓 없이 낱낱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방송국에서 거의 10년, 게임 회사에서 1년, 총 12년 정도의 회사를 다녔고요. 5년 넘게 유튜브를 하면서 오프라인 수강생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되어갑니다. 표본이 많은 건 아니지만 또 적은 것도 아니죠. 이런 부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 영상 업계의 학생, 대학생이라면 첫 번째 SNS 보이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 있죠. 알고리즘 상위에 뜨시는 분들은요 극소수입니다. 부족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벌써부터 사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고요. 가끔은 SNS에 눈을 좀 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레퍼런스 자주 보면요 비교만 됩니다. 적당히 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되거든요. 저도 가끔은 레퍼런스를 안 보고 그냥 머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리겠거든요. 세 번째, 그림 못 그려도 됩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제가 실무에 있을 때 10명이 디자인 관련된 직원이라고 하면은 2명 정도는 비전공자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잘 그리면 무조건 좋습니다. 네 번째, 예쁘게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다른 강의에서나 선생님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쁜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메시지, 의도 전달, 불편함을 해소 이런 게 중요한 거다. 그건 모든 게 예쁘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쁘게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꼭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감각이 중요하다. 이거 옛말입니다. 미적으로 보기 좋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많이 그리고 많이 만들고 요즘에는 AI가 만들어주기도 하죠. 감각이 뛰어나지 않으면은 미술이나 디자인, 영상 할 수 없다. 옛말입니다. 여섯 번째, 실력이 없으면 학원을 다니세요. 학원을 안 다니고 독학으로 디자인 쪽 공부를 한다는 거는 과금 없이 레벨 99 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과금하면 레벨 99 빨리 찍을 수 있죠.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을 주고 학원을 가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빠른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수강생들 만나보면서 느낀 게 디자인 관련되신 분들, 영상 관련된 분들은요 MBTI E보다 I가 훨씬 많습니다. 수업할 때마다 많이 물어봤는데요 I가 더 많았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디자인 업계 관련된 취준생이 됐다. 취준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업계의 비밀. 첫 번째, 면접을 봤는데 연락이 없다? 탈락입니다. 친절하게 여러분 탈락하셨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회사가 있다면 굉장히 친절하고 매너가 있는 겁니다. 보통은 연락해주지 않습니다. 소개팅도 플러팅하고 어필해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뭐예요? 끝난 거죠. 똑같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탈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요 학벌을 이깁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아 포트폴리오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실력이 동등하다면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취준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에는요 마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만들기보다는 회사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봤자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걸 만들어줘야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즉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거죠. 영상이 10개, 20개가 있어도요 퀄리티 좋은 한 개의 영상이 훨씬 더 취업의 확률을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요 5점만 잘 모아둬야 됩니다. 즉 영화 예고편처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2시간짜리 영화에 가장 재미있는 걸 모아둔 게 뭐예요? 1분짜리 영화 예고편이죠. 그거 보면 솔직히 영화 다 본 거잖아요. 포트폴리오 PDF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편처럼 내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잘난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압축해서 모아두셔야지 여러분들의 취준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섯 번째, 서류 통과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표지나 도입부를 수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도입부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외모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류 통과가 잘 안 된다면 이 부분을 고쳐주시면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일곱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면접 갔을 때 AI 관련돼서 물어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수강생들을 통해 들은 제보인데요 100이면 100 AI 관련돼서 다 물어본다고 합니다. AI를 잘 다루지 않더라고 해도 한 번 정도는 만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I 관련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죠. 여덟 번째, 취업 난이도가 요즘 높아졌죠. 왜 그러냐면 신입들은요 경력의 실력을 요구받습니다. 옛날에는 신입한테 정말 신입적인 실력을 요구했는데 지금은요 경력이 없으면 신입으로도 뽑아주질 않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취준할 때부터 실력을 기본적인 이상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 항상 태도는 예스맨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면접 때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야 일단 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스를 할지 노 할지는 고민해 보셔도 괜찮겠죠. 마지막 열 번째, 최소한 100개 이상은 꼭 넣어보세요. 100개 넣어야 서류에서 5개 합격되고요. 5개 중에서 한 군데만 면접 연락이 옵니다. 서류 막 10개 넣어놓고 연락이 안 와요. 전화 안 되나 봐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드디어 취준을 성공을 했다. 직장인이 됐다. 그래도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급여 낮은 거 팩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업계는요, 급여가 낮은 편이긴 합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서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탈출할 수 없다면 사이드 잡을 하거나 외주 같은 것들로 이 수익을 내주셔야겠죠. 두 번째, 디자인 영상 쪽은요, 야근이 불가피합니다. 전반적으로 하청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을 맡기는데 시간이 모자라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물 경력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의 작업물만 쌓이다 보면은 퀄리티가 낮은 것들이 많이 쌓일 수가 있고 반복적인 일들만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점점점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올라와야 됩니다. 어떻게? 개인 작업을 하시든 학원을 다니시든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든. 네 번째, 사회에서 만난 디자이너나 영상 하시는 분들 중에 실력이 만약에 좋다면 예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력이 좋다는 거는 굉장히 사소한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잘 챙긴다는 뜻이고 완성도에 있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알아서 잘 사회생활 하셔야 된다는 것이겠죠. 다섯 번째, 직장인은 실력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저 실력 좋은 사람들 많이 봤는데요. 결국에 높이 올라가는 분들은 뭐예요? 정치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라는 걸 꼭 잘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사회성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친구 없는 말투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40살 넘어도 잘만 다닙니다. 아직까지 제 주변에 40살 넘으신 분들은요, 거의 다 회사에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곱 번째, 디자인 혹은 영상 실력이 가장 빨리 늘 수 있는 방법은요, 학원도 독학도 아닙니다. 정확히는 실무에서 배울 때 가장 빨리 늡니다. 이건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100% 공감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결국엔 탈출했어. 프리랜서가 됐어. 그렇다고 비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를 준비 중이시라면 꼭 알아야 될 것들. 첫 번째, 외주 견적을 보냈는데 회신이 없다? 다른 업체랑 작업하는 겁니다. 면접을 했는데 면접 결과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친절하게 이번에는 다른 업체랑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메일을 주시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메일이 온다면 굉장히 친절하고 매너가 있는 회사겠죠. 회신이 없다면 다른 업체랑 하는구나. 두 번째, 프로젝트 수주를 하게 되면은 갑을 병정 중에 정이 됩니다. 갑은 대기업, 을은 대행사, 병은 스튜디오나 에이전시. 정은 뭐예요? 그게 나야.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깎여서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 총쿠바님, 이번 일만 잘 되면 다음에 더 큰 건 있어요. 이거는 거의 99% 거짓말이다. 선배님 나중에 밥 한 끼 먹어요. 선배님 나중에 술 한잔 해요. 랑 똑같습니다.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냥 잊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큰 건 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아무리 커뮤니티에 물어봐도요, 급여 외주 금액 같은 거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연예인한테 너 페이 얼마 받아? 행사비 얼마 받아? 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보통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크몽이죠. 크몽이 한번 가서 영상 모션 그래픽 작업 비용을 한번 볼까요? 20만원, 40만원 굉장히 많습니다. 80만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금액으로도 작업을 해봤고요. 여기도 되게 비싼 금액이 있죠. 200만원도 있고 150만원도 있고 막 평균적으로는 좀 금액이 낮은 편이긴 해요. 5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받아서 일했을 때는 크몽보다는 두세 배 단가가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섯 번째, 돈 떼이는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저도 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작업을 시작하실 때는 꼭 계약서를 작성해두고 하시는 게 좋겠죠? 여섯 번째, 외주 프로젝트를 한 번 거절하면요 다신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분한테 작업을 의뢰 부탁을 했는데 한두 번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다시 부탁하기가 애매해집니다. 거절을 여러 번, 한두 번 하게 되면은 다신 저한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물 들어올 때는 노 열심히 저어야 된다. 일곱 번째, 이직을 자주 해야 외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 회사에 오래 있으면은 퇴사하고 난 다음에 일을 수주받기가 어려워요. 여러 군데 회사를 돌아다니면은 전 직장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연결되어서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군데에 머물지 마시고요. 꼭 이직 자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늘 불안에 떨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언제 잘릴까? 잘리기 전에 옮겨야 되는데 라고 걱정하지만 회사를 나오고 나시면 이거 일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 일 다음에 다른 일 없으면 어떡하지? 불안감에 떨게 됩니다. 결국엔 뭘 하던 간에 고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할 일만 먼저 잘 끝내시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알려드린 요것만 잘 기억하셔도요, 앞으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디자인업계, 영상업계에서 살아가는데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총쿠바였습니다.